도박 엔딩이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월세방으로 옮겨가지고 몰래 그 1억을 투자했는데 또 다 날려먹었어요. 제 삶의 그 애환까지 녹여서 그 어떤 곳에서도 공개를 안 한 내용까지 제가 최초 공개 끊지 말아주세요. 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타짜 이성혁이고요. 마카오 김입니다. 도박 엔딩이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뇌 과학의 관점에서 왜 중독에 빠지는지, 중독이 진짜 질병인지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의학 지식과 이 도박을 잘 버무려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뭐 의학 지식이랑 도박뿐만 아니라 네. 제 삶의 그 애환까지 녹여서 아. 제가 최초 공개 아, 좋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공개를 안 한 내용까지 녹여서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되네요. 도박 경험이 있습니까? 도박이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사실 주식에 심하게 빠졌었거든요. 아. 그 어린 나이도 20대 한 중후반쯤에 네. 그 빠지게 된 이유가 제 아버지께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좋으신데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친구 아는 선배가 이제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믿고 이제 빌려준 거죠. 어. 근데 그 금액이 한 100억이 넘어요. 어? 이제 회사 자금이죠. 네. 아버지가 이제 대표신 회사에 이제 빼면 안 되는 자금인데 그 해가지고 금방 이제 일주일 내로 준다고 하니까 네. 법적으로 문서까지 다 쓰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완전 휘청거리면서 아 진짜 저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버린 거죠. 그게 이제 주식의 시작이었어요. 아, 도박이란 게 뭐 경마장을 가도 어디 처음에는 큰 금액 안 하잖아요. 그쵸. 저도 사실 이제 대학원에 있으면서 연구하면서 괜찮은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있어.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어봤어요. 오르는 거예요. 몰라. 이야 아, 이게 초심자 비기너스 럭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몇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이거다. 그래가지고 막 투자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이미 저는 됐다 싶어가지고 계속 큰 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게 손해가 몇천원에서 이제 몇 억이 되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장투나 이런 개념을 하고 우량주나 내가 공부했던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테마주라던가 그런 거에 손대니까 이제 너무 들쭉날쭉하면서 이제는 점점 까먹기 시작하는 1억으로 네. 100억을 벌겠다는 이 허황된 생각에서부터 네.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 전재산 다 잃으니까 이게 복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 어머니가 전세 자금으로 준 그 1억을 몰래 빼서 야, 복구를 하겠다 마음에 월세방으로 옮겨가지고 몰래 네. 그 1억을 투자했는데 또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면 타짜에서 많이 보던 분인데요. 저희 중독자의 전형적인 패턴 근데 아닙니까? 오늘은 약간 다른 게 네. 저는 이거 이제 다 극복하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다 들려드리려고 지금 아,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과 도파민이라는 것 결국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센터에서 말하기에 중독을 질병으로 보자. 네. 중독돼 가는 건 결국 어떤 것이다라고 좀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중독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 중독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쾌감이 느껴지면은 우리 뇌는 굉장히 영악해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결국 그 행동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네. 사실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보통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참고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취감,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건강한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도파민이 결국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호르몬이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오히려 도파민이 사람을 망치게끔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파민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일반적인 수치가 있는데 도박을 계속 하다 보면 200, 300 있는 상태로 몸이 아 항상성 자체가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하면서 몸은 이제 도박을 안 하면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내성이 되는 거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하는 요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우리가 분비되고 또 사라지고 이게 뭐 이 정도의 주기를 한다. 0에서 100 정도.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인데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이라 그러죠. 마린이 이거 주사 한 대 맞으면은 이거 이제 체력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몇십 년에 걸쳐서 느낄 행복을 몇 년 사이에 끌어다 쓰는 거고 그 끌어다 쓰는 거는 결국 내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도박 행위 이제 뇌의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뇌가 형성돼가고 성숙돼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 요즘에 네. 저도 기사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네. 청소년기에는 급속도로 뇌가 발달하고 뇌를 발달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도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 밸런스의 시기에 맞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도박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때 나야 될 호르몬이 다른 데 나오고 분비되는 거에 따라서 뇌가 다르게 형성되거든요. 이미 성숙한 성인이 어떤 자극을 받는 것보다 뭔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이 과한 도파민이라든지 뇌의 이 분비물이 굉장히 좀 교란이 온다 그러면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뇌를 만든다는 거 우리가 레고를 설명서를 보고 조립해야 되잖아. 그때 네. 맞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게나 레고를 만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또 너무 이제 안 분비되거나 이게 극단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냅스라 그러거든요. 뇌세포가 이제 적당한 기억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 이상하게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삐뚤어진 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도박이나 소비 문화에 대한 사실 한 번 생기면 잘 안 바뀌어져요. 이 구조가. 레고는 뗐다 붙였다 하면 되지만 이게 뗐다 붙여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사실 우리가 양심을 담당하는 내부가 또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늦게 발달돼요. 전전두엽이라 그러는데 청소년기 때 이제 발달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사실 이런 왜곡된 마약이나 아니면은 도박이나 아니면 성인식 이게 이상하게 발달이 되고 발달이 안 돼요. 사실 우리 뇌라는 게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 복숭아를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는 뼈가 아니고 씨가 있죠. 씨가 있고 이 씨가 뇌에서는 제일 중심에 있는 뇌관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육 부분 이게 이제 뇌에서는 중간 부위 변연계라 그러거든요. 그다음 제일 바깥 껍질 부위 우리 뇌에서는 이제 대뇌 피질 거기에 이제 전전두엽이 만들어져 그게 제일 늦게 만들어져요. 뇌관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제일 중심에 있고 심장 박동, 숨쉬기, 체온 유지 이게 얘가 없으면 죽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이제 뇌관 다음에 이제 변연계라는 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본능을 담당해요. 보통 파충류나 양서류 이런 애들 동물들은 짐승은 다 변연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고 대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파충류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맨날 클럽 가는 애들을 파충류라고 하는 겁니다. 성현 씨 예전에 많이 간 걸로 기억하고 네, 저도 한때는 파충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네. 짐승이라고 안 불리는 이유가 이 변연계를 억제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2층에서 넘어가는 껍질 부위 3층 근데 이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이 대뇌 피질이 전체 우리 뇌에서 80%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네. 대뇌가 피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야 지금은 안 돼. 사람들 많잖아. 양심, 사회적인, 이성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심이 되는 게 전전두엽인데 청소년기 때 많이 발달이 되는데 네. 이때 사실 잘못된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발달이 안 되고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이제 설문을 해봤어요. 슬플 때가 언제야? 그러면은 대부분 다 나뉘어요. 10대에서 50대, 60대, 20대 다 골고루 있어요. 그때 자기가 힘든 시기가 다 달랐나 봐. 근데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어디 하면은 전부 다 10대에서 20대 초반. 그걸 회고 절정이라 그러는데 청소년기 때 뇌에서 엄청난 성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굉장히 맞아요.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경험이나 정상적인 경험을 해야 이게 회고절정이 제대로 형성되고 좋은 가치관이 생기는데 그거를 마약이나 도박으로 채워버리면은 계속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그게 평생. 정말 살아가는 힘이 이 추억 그리고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설렜던 기억들이 망가진다라는 거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분들은 특히 도박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지금 잘 들으셨죠? 맞아요. 이건 평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중독을 따질 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게 알코올이나 마약 같이 실제로 물질이 들어가서 뇌를 망친다는 건 네. 이해가 가겠는데 도박 같은 이런 행위 중독도 그것과 똑같이 뇌를 망치고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살짝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질문인데 물질 중독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술 같은 경우도 마시면은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나 또는 막걸리나 이런 발효주는 메탄올도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포름알데히드로 바뀌면서 기능적으로 이제 톡시시티라 그래서 독성이 있어요. 되뇌 껍데기부터 마비시켜요. 점점 이제 껍데기부터 이제 변연계 감정, 그 다음에 뇌관까지 마비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이성이 없어지고 변연계 감정만 남으니까 서로 막
어색한 것도 서먹한 거 없어지고 더 마비되면 자기 성격 나온다는 거에 이성이 마비되면 이제 자기 진짜 자아만 남는 거거든요. 더 많이 먹으면 이제 뇌관까지 마비가 되겠죠. 이제 안에 C 부분. 그럼 이제 심장이 안 뛰거나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뇌를 기능적으로 뇌세포를 죽이고 그 행위 중독도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뇌의 가소성이라 그랬어요. 플라스티시티라 그러거든요. 뇌세포가 잘 안 바뀌긴 하지만 너무 많은 도박이라던가 그런 중독에 빠지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이런 것들이 뇌의 그런 구조를 바꿔버려요. 물질을 넣었을 때만큼 행위 중독도 그런 도파민을 똑같이 분비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물질 넣었을 때만큼 급진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서서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바뀌고 결국에는 도박과 관련된 기억만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떠올리고 두 번째로 구조가 많이 안 바뀌더라도 뇌는 뭔가를 쾌감을 느낄 때 수용체라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나 아니면 뭐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파민도 많이 분비도 안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복을 느끼려면은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은 도파민 분비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비슷하게 느끼니까. 그럼 더 심한 도박을 해야 되고 더 큰 금액을 더 걸어야 큰 되고 베팅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 중독이 뜨거운 물을 확 부었을 때 내 몸에 화상을 확 입는 거라면 그 행위 중독 같은 경우에는 냄비 속 개구리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아. 저온 화상이라 그러죠. 네. 점점 언제 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 몸은 이미 익고 있어. 잘한다. 비유 아닙니까? 비유. 잘한다. 잘해. 근데 사실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그 냄비 속 개구리가 이게 틀렸다라는 연구가 그거는 개구리가 뛰쳐 나간대요. 행위 중독도 결국은 천천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똑같은 작용을 몸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뇌가 망가지는지, 또 왜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아봤으니까 네. 어떻게 고칠 것인지. 우리 엑소님도 극복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후회할 거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아직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도박 끊는 방법. 이제 솔루션을 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